사주 유등에 더욱 더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화론을 예, 예. 그 다음에 조부로는 뭐냐면 사주의 어떤 그러니까 다른 걸 일종의 병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부라는 것 자체도 다른 글자를 쉽게 해서 강하게 타고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유의 축의 일자식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사주가 지나치게 차갑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자를 쓸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무조건 이 도구를 거소하는 거죠. 그럴 때 남극북부로 써요. 남극북부로 요걸 풀어줄 때에 요런 형태로 가다가 도구가 갑자기 해소될 때 갑자기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병약보다는 말복의 정도가 약하죠. 변폭이 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를 따라서 좀 크게 올라가고. 그러나 어찌됐든 요런 조우 용신은 변폭 자체가 크다는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약, 일종의 병약 사주하고 비슷한 상면을 하고 있죠. 조우가 해소됐을 때는 잘 나가다가 또 조우가 또 끝나버렸을 때 끝나게 조우 자체가 하나의 병약이 되는 그런 용신이죠. 조우 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원 용신이라는 것은 조우가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예를 들어서 진월무토인데 진월무토인데 무진 술 무진 이런 식으로 해서 진이 원래는 전전을 가는 게 민자니까 민자가 시작되는 것은 무오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는 시에 있는 재가 인간 요소를 작용하고 있긴 한데 글자들이 어떻습니까? 수포 뜻이고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죠. 3월에 도구는 갖춰졌는데 이 재를 쓰기에는 너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이런 거 거들어서 쓰기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포기하고 우리끼리 막 도나 닦으러 가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사오미 대운에 그래도 그나마 순조로웠다. 이 친구들 전부 다 우리 갈 때 없어요. 다 학교 가가지고 막 우리 한사람 공부를 하자. 이런 논의를 가졌는데 이 전황사주는 쉽게 부족불용입니다. 부득이 해서 그 용신을 작용해 주지 원래 이 글자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용신이 되는 개념은 뭐냐? 요런 글자가 사나 임이나 이런 글자를 많으니까 전부 작살나버리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요런 왼쪽가 요런 음악에서 처음에 잘 갑니다. 처음에 갑자기 큰 것 만지고 막 뱅편없이 살다가 갑자기 돈을 만지고 가다가 갑자기 차에 같이 꼭 똑바르게 왜 그러냐면 재가 들어오니까 요놈이 세력을 그치니까 요놈도 책가방 집을 던지고 요걸 뺏으려고 하고 요놈도 책가방 집을 던지고 요걸 쫓아가고 또 저쪽에 가시나 떴다며 쫓아간다. 요놈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비겁이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인수 앞에서 재화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놈이 이 인수가 세력을 얻으니까 갑자기 숨은 여자가 드러나서 어쩌겠습니까? 온 이 비겁끼리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때 가버리더라고요. 요때가 대흉함으로 흉 반대편에 있는 걸 한번 기준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놈에서 부득이 요 놈을 용신으로 삼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용신이 아닌데 사실은 이게 용신이죠.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인데 요 좋은 것을 아무리 그릇이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운이 비록 오더라도 결국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가다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런 운을 그럼 뭐 하고 있느냐면 엘보기를 지금에서 됩니다. 엘보기를 그래서
사주책에 보면은 1호 공명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달을 입자에다가 딴 길에서 공명이 있다. 1호 공명이라는 말을 이 전부 다 거짓말을 생각하면 돼요. 1호 공명이는 중립해가지고 이름을 히트를 썼다 이 말이에요. 1호의 공명이다. 요런 구절이 이제 유민이 나올 건데 1호 공명이라는 전부 다 산에 가서 도 닦고 준비했더니 인정을 받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비겁이 다 인수에 재화된 거예요. 요운의 1호 공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글을 딱 마칩니다. 이때 1호 공명의 내용은 뭐냐? 많은 비겁 무리 속에 살면서 요놈들을 다 한국 글과 한문에 의해서 제도할 수 있다, 재화할 수 있다. 그래서 승려로서는 유명했지만 결국은 여자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냥 절분위기 다 조직거리면서 결국 자기도 오명을 남기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황사주는 부득이 쓰는 것이지 그 자체가 원시 되는 것은 것이죠. 그래서 전황사주는 어떤 건데 그 패턴이 용신용이 와도 뭐 기억도에 재운이라고 하면서 길이 오더라도 결국 가다가 요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좀 좋은 때인 거죠. 가다가 팍 지나가 팍 이렇게 된 거죠. 전황사주. 연예인들도 예를 들어 상관이 가득 차 있는데 상관이 위에 가득 차 있는데 여기 씁시다. 이런 경우에 비견이 있고 상관이 가득 차 있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전황사주와 전황사주에 비슷한 요놈을 조화시켜주는 요놈과 짝을 지어주는 예를 들어서 그 관이 왔을 때, 요라든지 인이 왔을 때 요거는 노래고 요놈은 관객이거든요. 노래와 관객의 히트를 치다가 이 관객들이 의해서 관이 왔다는 명예가 상승한다는 말이죠. 그 명예가 결국 요놈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상승되죠. 이런 경우에 변적인 명예가 되니까 요런 상태일 때 이렇게 관과 어울릴 수 없는 명예일 때 아무리 명예가 올라도 결국 보험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이런 것도 강한 글자를 기억했기 때문에 결국 글자 자체가 파괴되어버린 거예요. 요런 따라서 다 가버린 거예요. 저렇게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팔자가 비겁이나 식사운에는 좋다. 또는 재운에는 그래도 좋다. 근데 관이 오니까 절단하거든요. 관을 쓸 수 없으므로 관의 반대편에 있는 인수나 비견을 쓰니까. 그래서 용신이 뭐가 된다고 해요. 인수나 비견이 때문에 전황사다. 이런 식으로 부득이하게 삼아낸 것이지 절대 전황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다음 통관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시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을 때, 이 기포가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죠. 내유라고 합시다. 내유가 오려면은, 무신이 오거든요. 자, 이런 형태일 때, 이 기포가 뭡니까? 땅바닥에 봐서는 전부 평관, 정관,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이럴 수 있어요. 전부 자기 기운을 떠나가는 형태고. 그럴 때, 요 두 사이를 개수해주는 이 글자가 그나마 부득이 용신으로 사용한다. 요 둘의 갈등 때문에 나는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이놈한테도 사랑 못 받고 이놈은 사랑 못 받고 서로 이놈들은 다 내가 줄여야 될 존재를 뽑기야 되는 존재인데 요걸 풀어주는 요소가 요 글자에서 둘이 싸움만 안 하면 좋겠다. 어차피 이 사람도 나 실컷 좀 시킨데 우리 싸움 안 해도 나는 괜찮았더라. 그래서 이 수군을 거두를 때가 그래도 좀 편안했더라. 또는 내지했다고 그러면 좀 편안했다. 이런 수준이에요. 통관도 결국 좋은 건 이런 팔자가 대부분 그 깡패족의 사회에서 있다가
거리 사회에서 맨날 시끄럽게 싸우는 사회에 있다가 잠시 요런 내재점을 만나가지고 요렇게 서로 뜻이 소통됨으로써 결국 잠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건 요런 경우 요런 팔자에 의해서는 이제 이 통과 지시는 역할을 해준 여자마저도 무기함을 당해가지고 돌아보니 있습니다. 영화를 결국 쫓아가는 수밖에. 요건 이제 요것도 물론 요걸 제외한 통관 지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관 지신을 쓰는 팔자도 전부 다 보라픈 팔자. 팔자 내에 감회가 글자 끼리 갈등을 계속해주니까, 다행히 시끄럽던지 구석이 좀 조용해졌으니까, 좀 안정을 취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통관 지신을 쓰는 팔자도 대부분 다, 요렇게 주위가 항상 시끄러우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공부를 해소하는 운이 끝났을 때는 팍 가고 잘 이루어져서 조화를 그려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보통 이제 의복 영양 조이들은 대부분 그 육신 자체에 의한 그런 게꼭 있는 것 같고요. 오행에 관한 어떤 이유가. 그 다음에 오행은 당약 이것만 따져가지고 보는 것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조후와 이게 맞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은 일주의 후 자, 신의 이렇게 있을게요. 입수. 그게 입수기 아마. 각자 쭉 굉장히 일사, 영신, 예술이겠네. 이렇게 나오니까 씁시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조후가 되는 게 뭡니까? 전축이 되는 게. 됐다. 샘플, 이거 무슨 조후가 될 뻔이 같이 안 했어요. 다 말씀하셨습니다. 을경진년에 넘어가는 자르스인데, 이거 멘서좀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너무 차가서 불이 필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뒤통면의 끝에 있는 거니까. 을경면에 어떤 잡자를 줬으면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신앙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실제로 조작한다면, 진, 그 다음에, 신입, 보다는 을 강하게 어추해주는 자가 전염충병되니까 경술, 이런 경우에도 조후가 안 됐다고 보기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겨울의 밤이다. 겨울의 밤이다. 사주가 차갑다고 볼 때에, 조후가 만약에 조후가 됐다 하더라도 이 화가 감당이 됩니까? 관이 너무 많죠. 그 시간이 갔습니다. 이런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사주 실제 보다 보면, 이거 무조건 조후단은 맞는데, 조후를 해결하는 글자가 와도, 결국은 삶의 편고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천적인 어떤 부모의 택이 고르지 못하고, 조후에 의한 용신과 일반적인 읍부론에 의한 용신의 차별적인 용신, 이 뒤에도 그 예가 하나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선천적인 부모 특별히 고르지 못하든지, 반드시 조후가 갖추어지더라도, 그 말고 그의 형태가 편격된, 어느 한쪽으로 손이, 그러나 조후가 해소되는 게 좋더라, 이 말이죠. 개떨듯이 떨면서, 밖에 나가서 봄바람 불어가 내가 마당만 쓸지라도, 얼어붙어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거예요.
조후를 음하게 쓴다. 이 내용상 분류하자면 대충 이렇게 용신 자체를 잡는 방법론으로서 보여보죠. 형태상은 이제 육신의 개념이 분석적으로 되어있다. 그 다음 되어있잖아. 형태상의 분류. 정격하는 부분 있죠. 정격. 정격은 보통 그 학자들 따라서 이 팔개비로 보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양인과 걸록이라는 것을 같이 채택해가지고 정격을 십개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양인 걸록은 부득이하게 채택하는 격이 있고, 정간, 평간, 문제 편집은 월지에 있는 데 따라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교국 잡는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계시죠? 인신사회나 진술 충미는 그 중에서 투출한 자에 의해서 기를 잡는다. 투출한 자. 예를 들어서 백리프의 의미다. 이럴 때는 무슨 얘기 되겠습니까? 지지에 상관이지만 모르게 을목에 투출해가지고 있으므로 전인격으로 잡는다. 그 다음에 대중의 간목이 그런 식으로 아까 재림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도 대중의 간목 투출된 투출된 자로서 격을 잡는다 이렇게 투출된 자로서 격을 잡는다. 그 다음에 자원요인은 어떻게 된다? 소관이 없어도 격을 잡는다. 학설들한테는 오중의 기초가 들어있으므로 오는 투출된 오중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된 모양의 간목이라면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해요? 정제기. 오중의 기토가 나와서 정제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즉, 그 몸체에서 빼어나는 기운이 드러난 것이 있으므로 정제격으로 본다. 또 저는 뭐 이걸 바로 상관격으로 처리를 합니다만 사주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오는 빠지고 오는 요쪽 골목에다 집어여 넣겠죠. 요즘에는 기토라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순수한 기운이라 보기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상관격으로 생각해도 아무 무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에서 제가 같은 경우는 더 성실하게 상관 속에서 흡수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관이 아니고 식신 속에서 아까 이런 경우에 신금이 들어봅시다. 신금이 와도 이건 또 상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술로 볼 때 술 중에 신금 여기에 나타나겠죠. 연신이 나타나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행이 줄 때 그럴 때가 상관에서 투출되는 정제, 그 다음 이건 식신에서 투출된 얘기죠. 식신에서 투출됐을 때도 요놈하고 성품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화계의 자리면서 화계의 자리기도 하고 또 글자 자체가 식신이니까 식신에서 투출된 정제라는 것은 식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생산. 요거는 기술성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속에서 조직 집산 진행입니다. 이거는 좀 더 자연스러운 생산 역할을 좀 가져요. 요런 성질 차이가 전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정제비라고 월급제라고 하는 어떤 요소. 요거는 거의 동질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요놈에서 나오는 이름에서 나오느냐. 이게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참, 격을 잡는 방법은 다 아시죠? 인신사회나 진술충미에서 표출된 글자. 그러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뭐냐? 두 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무일주에 의미원에 이런 모양 갖고 있다. 그럼 미중에 정황, 미중에 을목 다 갖춰. 다 들어가야죠. 이런 것도 정관격의 파악이겠죠.
어느 격에 속하기도 하면서 두 가지 격을 다 지정한 거예요. 이것도 바뀌게. 그것이 그러면 정관격이란 뭐냐? 말 그대로 정관, 여러 정관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정관격의 특징은 제가 그 뒤에 맨 마지막 다시 한번 몰아서 그 내용을 제가 뭐 프린트를 해드렸거든요. 정관격을 타고난 사람들의 그 삶의 기본적인 양식, 그다음 가해의 길, 그런 특징적인 사람들, 어떤 운을 꺼진다,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프린트를 해서 모아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게 아니고, 격국이,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고 이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김남기의 말 그대로 9월에 현관이 갖춰져 있는 것이. 것이고, 정제는 말 그대로 월의 정제. 정제가 투출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투출이 많이 안 돼 있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미인데, 미중에 정화도 투출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의미도 아니고, 심리, 그 다음에 뭐, 병이 있고, 또 다른 천간에는 뭐, 개가 있고, 이건 뭐로 삼을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된 게 아무것도 없죠. 만약 내가 기억이 없는 것도 사실 조금 더 표현을 드러나는 게 없다는 것은 태어난 수기가 없다는 것이죠. 태어난 수기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요 밖으로 드러나는 걸 중요시하는 이유는 과거 사회에서 기본 사회적인 세속적인 출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요 글자 자체만 가지고 잡기 재간이라고 봐도 되고, 물론 진술충에 넣어 있으니까 잡기 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규칙, 정제적으로 방식해주는 거죠. 그리고 잡기 재간이라는 말을 할 때, 말 그대로 잡기 재관이라 해서 재와 관만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병일주가 있을 때, 다른 글자에 투관이 없을지라도, 이런 경우에도, 여기 월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기억이 잡혀있지 않죠, 지금. 정화가 나와있지만, 요거는 뭐, 겹쳐니까 놔놓고, 정이 아니고 다른 글자. 심리로 보시고, 기미로 보시고.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이건 또 상관이네. 다른 거 뺄라야 돼. 힘도 안 듣고. 을, 전, 비, 신, 개랍시다. 이렇게 했을 때, 미중에서 추출돼서 나온 글자가 없고, 요런 글자로서 기억을 찾는데, 이거는 뭡니까? 글자 자체 육신을 보면 상관격이죠. 상관격. 그러면 명칭은 뭐라고 한다고요? 명칭은 똑같이 잡기재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주차에 따라서, 표현이 조금 다른데, 대부분 요런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진술 충리에서 나온 격은, 정제가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잡기재간이라는 말을 것입니다. 상관이, 만약에 이게 상관이 투출됐을 때도, 색에 따라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걸 그대로 상관격이라고 보지 않고 잡기재간이다. 해놓고 잡기재간의 상관격이다. 이런 말로. 잡기재간이라는 말은 개념이 헷갈리죠. 재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진술충이 잡기재간이라고 쓰는 책도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어떤 책은 그냥 상관격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책은 잡기재간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상관이 됐든 식신이 됐든 상관없이 진술충을 다 잡기재간이다. 그 다음에 외계에 가는 부분을 한번 뭐, 결국 용신을 쭉 한번 공부했던 분들에 놓고, 나한테도 힘들지 않을 거고요. 위에 전격의 부분에서 식신사절까지 다 문제가 없는다 있잖아요. 양인 걸록하는 부분에서요. 양인 걸록일 때, 음감일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하타를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갑에, 묘가 양인이 되죠. 12운성으로는 육신으로 격제인데 따로 격을 삼을 수 없어서 양이 되는데, 요걸 이제 갑, 병, 이런 양간만이 양인의 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concept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일주에 미월되면 이것도 양이 됩니다.
자, 이걸 양인격이라 할 것이냐, 다른 격이라 할 것이냐,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양인격 성분과 실신격 성분을 동시에 간다 생각합니다. 음간은, 양인격은 대부분 다 뭐로 처리하면 된다고요. 신이 수를 구하서. 이것도 양이 되죠. 이거는 인수격과 양인격의 성질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걸록격 하는 부분에서, 걸록격은 양간을과 무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 신술, 이런 게 어제 잡기인수가 됐거든요. 양인이, 음간은 다 뭡니까? 신술 중리에 공개돼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 말고, 다른 주의 진에 가지고, 여기도 양이 되죠. 이것도 정제와 양의 성분을 같이 갖는다. 이렇게 봐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진보가 된다면, 진중의 을목 진 다음에 오는 글자 사로서 걸록격 또는 상관격으로 집중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질을 볼 때요. 누가 찾아와가지고 결국을 묻는데, 신월 임수가 무슨 격이냐? 신월 임수가 당연히 변형격이라 하겠죠. 근데 신중에 임수가 들어있는 걸 봐서는 걸록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변형격으로 해석이 좋고 걸록격으로 해석이 나가고 그 걸록격의 큰 흐름에 그 변형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이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양인격에 가는 거 음간일 때는 격국이 모호하더라. 신술 중에서 뭐 제간으로 보되 그 글자 자체의 위치, 그 다음 조금 더 진보된 형태로서 그 안에 있는 글자로서도 바로 쓰는데 양인격은 삼각격으로 좀 많이 쓰는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인격 말고 거꾸로 요런 격일 때는 이제 겁재가 나올 때 요런 형태의 을일주의 인을 만났습니다. 요건 양인이 아니죠. 시중어 쪽으로는 왕입니다만 양인이 아니죠. 양인이 아닌데 이럴 때는 다 겁재가 놓였는데 겁재가 왔을 때는 이럴 때는 다 뭐냐면 인중의 병화 상관격으로 처리해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 참 결을 잡기가 힘들죠. 올해 겁재인데 투출된 것도 만약에 없다면 금간이 양간을 만나서 겁재로서 이렇게 만나서 전부 다 양인격으로 살아있죠. 그래서 양인격은 사관격인데 의리인을 봤을 때 상관격, 그 다음에 정이 사를 보더라도 상관격, 그 다음에 신이 지지신을 보더라도 상관격으로 보더라도 신중에 임수로서 대부분 지원해서 큰 무리가 없다. 이 부분이 거의 그 책에도 요 부분의 논리가 거의 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잘 알아둘 거라. 그 다음에 걸록기가 뭐 양가는 건 할 것이다. 록이 갖춰져 있는 거니까. 걸록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기본 10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외격 하는 건 봅시다. 전격은 일반적인 어떤 어떤 원리에 잘 적용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외격은 기본적으로 종격이라는 것은 팔자 안에 어떤 강한 글자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지를 의탁하는 거죠. 할 수 없이 의지하여 의탁함으로 그 글자 따라서 반살이 많은 경우에는 종살, 그 다음에 종제, 제가 많을 경우는 종제, 그 다음 식상이 많을 경우에는 종아, 그 다음에 세력이 끈덕하게 신제, 관이 끈덕할 때는 그 세자를 다 따라야 됩니다. 완전 기생팔자들이 종세가 있거든요.
그냥 뭐, 파출소에서 오면 또 인사해야 되고, 주민기관에서 주민 인사해야 되고, 또 자기 밑에 다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막 부탁을 해서 지금 문제를 갖다 끌고 나가.